네, 안녕하세요. 8월 26일, 네, 주말 토요일입니다. 네, 일단, 합병 공시가 나오고, 네, 일단 온라인 간담회 두 번 실시를 했죠. 첫 번째 부분이랑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해당 사항은, 네, 첫 번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약간 구체적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희망이라든가 신뢰도를 조금 가져볼 수 있는 사항인데 여전히 조금 신뢰도의 마지막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서정균 회장에 대한 신뢰도 마지막 시험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그죠. 일단 서정진 회장의 말, 경영진들의 말, 지켜진 부분도 있고 안 지켜진 부분도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안 지켜진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제가 3월달 주총에서도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조금 더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그때 주총 때 참석해서 그죠. 서정진 회장의 말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조금 더 약간 또 끌렸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랬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죠.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았는데 2분기 실적 말 그대로 조금 어닝 쇼크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셀트리온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국제 조달 시장 좀 빠진 부분, 특히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업이익 쇼크 나왔던 부분은 또 판관비에 대한 또 증가 부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라서 네,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경영진 서정진 회장의 말 잘 모르실 겁니다. 여하튼 궁금하신 분들은 네,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럼 여하튼 이제 과거는 과거고 이제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겠죠. 그 미래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내 코멘트에 대한 부분 100% 워딩 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 회장이 두 번씩이나 언급한 2024년 합병법인의 매출 3조 5천억에 영업이익 1조 6천억, 이게 그죠.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실현 조금 어려운 부분인지, 일단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저는 신뢰도의 마지막 시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3조 5천억, 영업이익 1조 6천억대 정말 가능한 수치인지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금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업무가 이거였습니다. 제 업무가 사업계획 잡고 기획하는 업무 부분이라서요.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자료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죠. 이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서 그냥 공개적으로 된 부분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업이익 1조 6천억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증은 어렵습니다. 네. 재고 부분이라든가 재고 얼마 가지고 있고 그죠. 그게 또 제품 원가, 매출 원가에 따라서 재고 어떻게 바뀌고 또 상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죠. 판권 상각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는 사항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1조 6천억에 대한 부분은 검증은 어렵지만 단순하게 매출에 대한 3조 5천억대의 부분은 단순 검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항이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게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 자체가 탑다운이랑 바텀업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바텀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각 제품별로 일단 브렉다운하고 판매 채널별로 약간 브렉다운하고 등등 해서 올라오는 부분이랑,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 부분, 변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약간 탑다운식으로 떨어지는 부분 해서 이게 두 가지 부분을 보고 경영진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 목표치, 의지치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이 정해지는 상황이고요. 사업 계획이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KPI 기준 자체가 사업 계획이죠. 매출과 영업이익, 그 기본적으로 KPI 항목 자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이 단순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법인의 매출, 요거 조금 잘못됐네요. 2025년이 아니고 2024년입니다.
요게 2024년에 매출 3조 5천억에 영업이익 1조 6천억, 이게 사업계 기준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네, 인센티브 기준으로 될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인센티브 기준이 다르고 그죠. KPI 평가 항목이 다른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이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항상 보시기 전에 네,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은 먼저 네, 정권사들의 전망을 봐야 되겠죠. 네, 정권사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먼저 8월 18일 날 나온 요게 아마 교보정권일 겁니다. 네, 교보정권. 일단은 그때 첫 번째 그 온라인 간담회에서 서 회장이 했던 부분은 그죠. 2024년 진펜트라 매출, 네, 7천억 정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첫 번째. 그리고 매출은 합병법인 3조 5천억에 진펜트라, 램시메스지 7천억, 에비타 영업이익 1조 6천억대, 2025년 매출 5조 4천억에 네, 에비타 3조 원대, 영업이익률 45%대 이상, 26년 매출 6조 2천억대, 에비타 4조 원, 영업이익률 50% 이상, 30년 매출 12조, 네, 바이오 시밀러 60%, 신약 40%, 30년 정도의 진펜트라 한 3조 정도 기대한다. 해서 요렇게 첫 번째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전체적으로 정권사들 모두 약간 네, 다소 공격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요게 어디 정권인, 이게 신영정권입니다. 그래서 신영정권 단기적으로 네, 수익성 개선의 부담 요소는 필요하다. 마찬가지였죠. 2024년 매출 3조 5천억에 영업이익 네, 1조 6천억, 영업이익률 45.7%를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램시메스시 말 그대로 7천억 정도 유지를 했고, 네, 여기에서 그죠, 램시메스시의 유럽 마켓 성장이 평이한 수준이며, 네, 미국에서는 약국 채널 유통으로 PBM 공략의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 고려하면 7천억의 매출 목표는 매우 공격적이다. 여기 그죠, 또 PBM 이슈까지 들어가네요. 네, 이게 10월 28일 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승인되고 난 다음에 PBM 뭐 들어가고 하는데 빨라도 그죠, 한 2, 3개월 걸리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출시 부분은 어차피 네, 승인되고 난 다음에 또 몇 개월 후 부분입니다. 그럼 빨라야 내년 1분기 부분이죠. 1분기에다가 PBM 이슈도 있는 사항인데 7천억대 공격적이다. 일단 이번에 두 번째 간다음에서는 그죠, 이 7천억이 6천억대로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여하튼 똑같이 램시메스시 가격 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수적 관점에서 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휴미라 가격 인하, 요것도 그죠, 램시메스시랑 또 관련이 많죠. 일단 램시메스시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휴미라 쪽에 대한 부분이 내 PBM이든 사보험사 쪽에서 순의약품제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정권사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외가 되어야 램시메스시에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셀티온 헬스케어 미국 직판 구축은 진행 중으로 영업 인력 140명 정도까지다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 나왔는데 그죠. 일단은 최대 300명 정도라고 했죠. 물론 이거는 뭐 2030년까지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일단 시간 자체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티온 헬스케어가 보유한 제품의 판권, 영업권에 대한 밸류에이션 및 무형 자산 삼각비의 불확실성, 재고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재고 자산 2조 6천억대. 요게 합병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안전재고 보유성 떨어지게 되므로 재고 수준 적정하시 뭐 등등,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증은 어렵다. 신영정권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유진정권 부분입니다. 그때 합병을 가정, 네, 당사가 추정한 셀트리온 예상 매출액, 네, 요거는 유진정권이 주장한 부분입니다. 2024년 3조 3천억에 2025년 4조 원, 영업이익률을 약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여기에서는 30% 보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3조 5천억에 1조 6천억, 거의 40%대 이상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일단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약 40%대. 셀트리온 미국 시장에서 진펜트라의 상업화 성공으로 실적 고성장을 예상이 된다. 요 변수가 진펜트라랑 베그젤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고요.
2030년까지 매출 12조 원, 진펜트라 예상 매출액 3조 원, 당사 예상치보다 높게, 이것도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분기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 성장은 셀트리온의 성장 정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베그젤마, 메디케어 등재, 최근에 그죠, 사보험사 등재, 많이 나왔죠. 유플라이마, PBM 등재 시작이 되었고, 연내 40% 시장 커버하고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합병을 가정해서 셀트리온 2024년 시가총액 42조 원으로 제시를 했죠. 단순하게 42조 원이면 주식 총수가 2억 2천만 주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주가는 한 20만 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2025년 셀트리온 추정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PER 약 43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이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할 것이다. 해서 그죠? 이 내용으로만 봐도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마찬가지 공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내년 1분기 키움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을 적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합병법인의 2024년 매출액은 3조 5천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3조 5천억으로 보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을 4,200억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4,200억대. 요 4,200억대면 그죠?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죠? 아무튼 굉장히 영업이익률을 낮게 보고 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해서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이익은 그죠, 여러가지 변수가 많은 사항이라서 정권사마다 편차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20%대 영업이익에서 많게는 한 30% 후반대까지 40%대까지 영업이익을 보고 정권사들도 편차 자체가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정권사 내년 매출 3조 5천억의 영업이익, 특히 1조 6천억 공격적이다. 요 3조 5천억도 그죠? 키움증권만 한 3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정권사들 대부분 이것보다는 낮게 보고 있죠. 반면에 회사에서는 그죠? 소회장 3조 5천억에 대한 부분 보수적이다. 제가 커멘트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보수적인 수치로 3조 5천억에 1조 6천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 소회장은 그죠,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온 게 아니다,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한 목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출 가이던스 비교한 사항인데요. 2022년이랑 비교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랑 단순하게 제가 어제 잠깐 이것도 같이 한국투자증권 레포트 나오면서 보여드렸던 사항이었죠. 변수가 되는 부분 여전히 램시 메서지 부분이랑 베그젤마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램시마 IV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트룩시마 허주마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유플라이마 현재 유럽에서 고성장 중이고, 미국에서 내년에 미국 점유율 목표 20%대 2,300억. 요것도 그냥 단순하게 2,300억이란 금액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 다소 공격적일 수 있는 사항인데 그죠? 여하튼 PBM 연내 40%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 반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 요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베그젤마 미국의 출시 이제 올해 미국의 4월 달에 출시가 되었죠. 유럽에는 작년이었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 어떻게 보면 출시 2년 차인데 올해 4분기부터 이제 병원 쪽에 공격적 이나 디스카운트를 한다라고 하죠. 3천억대 해서 이렇게 일단은 3조 5천억대 해서 가이던스 기준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회사의 가이던스 부분이었죠. 회사의 가이던스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일단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소회장의 그 온라인 간담회에서 나온 코멘트 내용을 기준상으로 일단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검증하기 전에 우리 셀트리온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 뭐 이렇게 있죠. 램시, 메스시,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서 회장이 언급한 쪽, 내년에 뭐 스텔라라 쪽이랑 약간 졸레어 부분인가요? 졸레어 대응 부분에 추가적인 매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스텔라라는 2025년 3월로 출시가 거의 확정이 되었고, 졸레어는 일단 유럽 쪽에만 2024년 특허가 만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에 졸레어가 유럽 쪽에 출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2025년 쪽으로 미뤄지는 부분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듯한데요. 지금 확정적으로는 스텔라라는 2024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졸레어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항 보시면 될 듯하고요. 일단은 전체 뭐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제 나름대로 원래 단순하게 각 파이프라인 출시별에서 시장 점유율 부분에 따라서 예측한 부분에서 과거에 올려드렸던 부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기준상으로는 대략 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입니다. 2조 3천억대 보는 사항이고, 일단 내년에는 이거에 스텔라라 쪽이 빠지죠. 여하튼 조금 변수는 있지만 여하튼 이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해 한 2조 3천억대 그냥 단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조금 더 이제 검증, 가이던스가 얼마나 정도 가능한 부분인지 일단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3년 실적에 대한 부분은 SK증권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레포트를 근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소회장의 가이드ን스를 한번 보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023년이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2023년 SK증권에서는 전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자체를 2조 2,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조 2,70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품목별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나왔으니 그죠. 이 매출별 가이던스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다. 일단 램시마 올해 예상 매출의 9,900억, 22년에 8,500억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서 회장은 2024년에 한 8,300억 정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300억이라고 일단은 서 회장이 직접 명시를 한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일단은 뭐죠? 8,300억. 올해 예상 매출의 9,900억이고 2022년에 8,500억이니까 8,300억. 일단 나름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일단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램시마 IV에서 램시마 SC로 넘어가는 매출 서 회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8,300억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약간 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약간 트룩시마 올해 예상 매출액이 3,400억입니다. 22년에 4,300억. 최근에 일단 트룩시마 미국 쪽의 가격 인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죠. 거의 1,000억 정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2024년 시장 증가폭 크지 않다라고 서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트룩시마와 호주마 똑같이 시장 증가폭 크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올해 예상 매출이랑 동일하게 봤습니다. 3,400억, 2,100억 동일하게 봤고요. 그럼 이것도 나름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변수가 되는 램시마 SC 2022년까지 지금 유럽에서만 팔리고 있죠. 2,300억 매출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3,400억. 요것도 일단은 3,400억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일단 내년에 1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유럽의 4천억, 미국의 6천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도 약간 7천억에서 6천억으로 떨어졌죠.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죠. 지금 현재 올해 램시마 SC 유럽에서만 판매되고 있죠. 3,400억에서 4천억으로 넘어가는 부분 가능성 있죠. 그죠? 1년 사이 램시마 SC 좋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가 이제 미국 6천억이죠. 미국 6천억 아까 정권사 전망치 상으로도 보시다시피 다소 공격적이다. 키움증권에서는 1,400억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 회장은 뭐 나름 목표치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견해상 제3자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 전문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출시 1년차 6천억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아까 PBM 이슈가 있었죠.
10월 28일 날 승인이 나면 이제 뭐 원래 PBM 이슈가 아니더라도 승인 난 다음에 출시까지 몇 개월 또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빨라야 내년 1분기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분기 때 웬만한 굵직굵직한 PBM 쪽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출시 1년 차에 미국에서 6천억을 본다? 조금 다소 공격적이다. 저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주주 입장에서 당연히 가능했으면 좋겠죠. 물론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그죠. 램시마 IV가 지금 미국에서 한 시장 점유율 31%대를 차지하고 있죠. 요게 램시마 SC로 빠르게 스위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단순하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출시 1년 차에 미국에서 6천억대, 물론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6천억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성 저항질환 시장, 휴미라 고농도 SC 제형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휴미라 쪽에 대한 부분이 현재 사보험사 선호약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공격적인 그 상승률을 보이려면 그게 선호약품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검증해 봤을 때 6천억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이다. 저는 이건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2022년 448억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대비 그죠 안 좋았죠. 고농도 세계 최초의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 였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올해 1,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SK증권 요게 보통 1,000억대 중반에서 1,000억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1,500억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내년에 5,100억 보고 있습니다. 신장률 240%대. 서 회장이 명시를 했죠. 유럽에서 2,000억 정도 보고 있고 미국에서 2,300억 정도 보고 있다. 일단 유럽 시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럽만 팔리죠. 1,500억에서 2,000억 넘어가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 2,300억, 약 20% 시장 점유하겠다. 그죠? 연내의 시장 40%를 커버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에 등재가 되면서 14% 확정이 되었고 이달 말 확정 5%대 추가 10% 협의권 또 다수의 또 그 회사랑 또 10% 협의권이라고 했죠. 그럼 연내 커버는 40%는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럼 내년에 20%까지 반 정도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요거는 그죠? 약간의 공격적이라도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해서 2,300억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베그젤마 2020년 9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요? 유럽에 출시가 되었죠. 34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올해 662억 정도 SK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뭐 현재까지는 그죠. 미국에 올해 4월달에 출시가 되었지만 거의 처방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서 회장 미국 계약 갱신 시기가 올해 4분기다라고 하면서 병원 쪽이랑 이제 뭐 리베이트 할인율 4분기부터 공격적으로 계약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럽 합쳐서 3천억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서 회장이 직접 명시를 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3천억에 대한 부분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미국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서 회장 뭐 텐더 중에서 원가 경쟁력 제일 많다. 한 곳 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약간 베그젤마. 요 3천억. 그러면 유럽 쪽에서 일단은 유럽 쪽에 작년 8, 9월 달에 출시가 되었으니 그죠. 한 600억대 본다. 그러면 단순하게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한 1,500억? 그러면 미국 쪽도 1,500억? 그렇게 단순해서 구분 쪽으로 보니까 그죠. 3천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유럽 쪽에서 600억대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유럽 쪽에서 한 1,000억대 정도로 나오겠죠. 한 뭐 1,000억대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그죠. 미국 쪽에서 한 2,000억 정도면 해주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유럽 쪽에서 1,5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서 1,500억 정도만 해주면 된다. 여하튼 요 1,500억에 대한 부분이 1년 차에 1,500억 단순하게 1년 차에 1,500억도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하지만 그죠. 베그젤마 최근에 일단은 뭐 사보험사 등등에서 여러 다수의 뭐 쪽이랑 또 계약이 되었고 또 원가 경쟁력
유럽에서 원가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드 쪽 한 곳만 빼고 우리가 원가 경쟁력 제일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약간의 공격적이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약간 졸레어 쪽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서 회장은 그죠, 추가적으로 졸레어 스텔라라 언급했죠. 스텔라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3월로 출시가 거의 확정이 되었죠. 세 번째로 특허 합의를 보면 따라서 졸레어 유럽 특허 만료가 2014년입니다. 24년에 출시가 될지 25년에는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대략 한 출시 1년차 그냥 단순하게 0.5%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쪽에 대한 부분 2조 1000억대 2조 1000억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의 기타 매출 부분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기타 매출이 2022년에 2000억대, 올해 한 1500억대 정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2100억대의 부분인데요. 이게 헬스케어 기타 매출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셀트리온의 기타 매출이 있겠죠. 합병 부분이니까 뭐 CMO 쪽에 대한 부분, 뭐 용역 쪽, 그리고 약간 조달 시장 쪽 등등이 또 플러스 알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고 졸레어는 조금 불분명하다. 그리고 가이던스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서 회장이 말한 가이던스 기준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한 3조 4천억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 가이던스 기준상으로 3조 4천억에다 일단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졸레어 조금 매출, 그리고 셀트리온 기타 매출 약간 플러스 알파 쪽으로 보시면 될 듯한데요. 이렇게 품목별로 보니까 그죠, 일단은 가장 큰 변수 램시마 SC죠. 미국 6천억. 이 미국 6천억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게 실현 가능성, 이게 여부가 판단이 될 듯 합니다.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플라이마 베그젤만은 그죠,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한 70-80%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램시마 SC의 출시 1년차 6천억, 이게 정말 큰 변수입니다. 정말 이거 이상으로 뭐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하니까 이거 이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여러 정권사 의견이라든가 제 주관적인 관점상으로는 미국에서 출시 1년차에 6천억은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한 3천억 정도만 볼까요? 미국에서 3천억 정도만 본다라고 하면 3천억이 까이면 대략 한 3조 10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조 1000억대에다가 셀트리온의 기타 매출, 용역, 뭐 조달 시장 한 1500억 정도 볼까요? 1500억 정도 본다라고 하면 3조 2천억, 한 3조 3천억대. 램시마 SC가 한 3천억 정도로 보고 기타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타 매출이랑 뭐 졸레어 쪽 들어간다라고 하면 3조 2천억에서 3조 3천억대. 요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 기준상으로 다시 한번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는 그죠, 큰 변수는 아니다. 큰 변수는 아니다.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유럽과 미국을 조금 나눠서 보니까 조금은 공격적이다. 졸레어 조금 들어가고 기타 알파,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아무튼 변수는 램시마 SC, 미국 6천억, 이게 변수죠. 이 매출 부분에 따라서 또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할 거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변수는 그죠,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서 회장이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온 수치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 나름 기존보다는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여러가지 정권사 의견이라든가 제 주관적인 사항을 본다라고 하면 램시마 SC에 대한 공격적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에 대한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지 여기에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서 회장 말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그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태, 여러가지 시장의 전망치, 기존의 그죠, 정권사 전망치가 훨씬 더 잘 맞았죠. 정권사 전망치가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이란 부분이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의 목표치, 의지치는 들어가는 부분인데 서 회장이 말한 부분, 자기 개인적인 목표가
밑에서 약간 받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여하튼 조금 제 3자가 보기에도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부분인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요. 조금 품목별로 이렇게 일단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제가 봐서는 3조 원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조 원대는 넘어갈 수 있을 듯 하고 영업이익이 변수겠죠. 영업이익이 정말 변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관적 판단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